루이스 글릭 이번에 2021년도 노벨상 받은 시인이죠. 초창기 거의 최초 작품이죠. The Chicago Train. Across me the whole ride hardly stood. Just Mister with his barren skull across the armrest, while the kid got his head between his mama's legs and slept. The poison that replaces air took over. And they said, as though paralysis preceding death has nailed them there. The track bent south. I saw her pulsing crouch, the eyes rooted in that baby's hair. 시카고행 열차. 시카고 가는 열차를 탄 거예요. 완행 열차겠죠. 이때 이 연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KTX 같은 거 있던 시절이 아니죠. 완행 열차 굉장히 그러니까 거리가 긴 거에 길고 짧은 거에 관계없이 교통 속도라 그러죠. 교통 속도라 그러는데 이제 기차 그 교통기관의 속도가 느리면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멀어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첫 줄이 약간 문법적으로 좀 헷갈려요. across from me, the whole ride hardly stood. hardly stood가 거의 스터는 꿈틀거리다 뭐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움직이다, 이게 움직이다, moved보다 더 약한 거죠. 꿈틀대다, 꼼짝거리다 이런 거예요. 근데 whole ride, whole ride는 타는 타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타는 것, 그걸 말하는데 승차, 번역한다면 홀라이드는 전체 승차가 거의 꿈틀거리지 않았다. 이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하죠? 꿈틀거리는 건 동물 또는 사람 이렇게 어떻게 이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의 동작의 묘사죠. 근데 잘 안 움직였다는 거지. 거의 꿈틀거리냐 가만히 있다 죽은 것처럼 있었다 이 소리죠. 벌레를 잡아놨는데 하드리스터드 했다. 그럼 죽었나 하고 안 들어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더 홀라이드예요. 홀라이드는 타고 전 승차 기간이죠. 승차한 전 기간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이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크로스 프롬이는 나로부터 건너편이니까 나로부터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갈 때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상대방을 서로 쳐다보게 돼 있죠. 마주보게 돼 있는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주어가 여기 좀 헷갈려요. 주어가 헷갈려서 주어를 어려운데 요거는 앞에 있는 The Chicago Train이라는 이 제목이 앞에다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The Chicago Train Across Me 그 다음에 Hardly Stood During the Whole Ride 요게 하나의 번역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시카고 트레인이죠. 시카고에 탄 사람들. 그죠? 그 내 건너편은, 그지? 그렇게 말하고, 타고 가는 내내. 그죠? 타고 가는 내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across from me. 느닷없이 부사구가 앞에 튀어나와 있는데, 사실은, 더 시카고 트레인, across from me. 이렇게 하면, hardly stood during the whole ride.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건너편은 타고 가는 내내 거의 꿈틀거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동물, 곤충이죠. 죽어있는 곤충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이 건너편에 있는 타고 가던 이 긴 완행열차 지루하고 답답하고 공기도 탁하고 그런 완행열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상대방이 하나의 가족이었는데 가족들이 일종의 동물처럼 죽어버린 어떤 거의 죽은 상태, 가사 상태, 죽은 상태에 있는 어떤 동물 집단, 곤충 집단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이미지가 이 시인에게서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콜론이죠. 예를 들자면 내가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동물이나 곤충으로 설명을 했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Just Mister with his barren skull across armrest. 여기 한 사람이죠. 아저씨죠. 미스터 M-I-S-T-E-R 대문자로 써있죠. 이 사람이 가장이에요. 가장인데 barren skull이에요. 메마른 두개골. barren skull이라는 게
머리가 거의 없는 그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그죠? 하여튼 그런 그 두개골, 메마른 두개골.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배런이 이게 머리가 뭐 대머리에 가까운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베런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가 이런 어떤 표면적인 묘사를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들리 스터드를 하는 그 주역이 바로 이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런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두개골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배런을 그 표면의 묘사, 대머리 같이 머리숱이 하나도 없는 이런 묘사를 해버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메말은 이런 식으로 썼어요. 메말은 두개골의 아저씨가 어크로스 암드레스 팔거지를 가로질러 팔걸이에 옆에 팔걸이 놓는 팔걸이에 머리를 대고 있는 거죠. 그걸 쳐박고 있는 거죠. 팔걸이를 가로질러 가로지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가로질러 가로지른 왼발은 두개골에 아저씨가 있을 뿐이고 이렇게 써도 되고 가로지른 갈로질러 이렇게 써도 되고 가로지른이 좀 더 강력하죠. 그래서 조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질러 바로 지른 둘 다 괜찮은데 어느 쪽이 더 두개골이 머리를 대고 팔걸이에 머리를 대고 있다고 보고 따면 팔걸이를 가로지른 메마른 두개골의 아저씨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들어 있는 거, 꿈쩍도 안 하니까 잠들어 있는 거죠.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저씨가 있을 뿐이었고,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just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내가 스터드란 단어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가 제 엄마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잠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내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존재, 아무것도 안 해도 움직이지 않는 존재, 그런 느낌이 든 거죠. The poison.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스터드란 말을 쓴 이유가 요 poison 일부러 뒤에 갖다 쓴 거예요. 요 뒤에 갖다 일부러 긴데도 하나 더 붙인 이유가 이, 이 독에 마비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죠? 더 포이즌. 그죠? 그 독에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독이 replaces air, 그 공기를 대신하는, 대체하는 독이 투거브, 접수를 한 거죠. 이 상황을. 근데 이 장면은 자기는 아니고, 자기는 거의 압도돼서, 그러니까 뭔가 시카고로 가는 열차를 타면서 뭔가 압도돼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있었는데, 루이스 굴릭이 그 압도된 느낌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거죠. And they said,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이 앉아 있었다. 그죠? they said.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이렇게 내가 뭐 공기가 뭐 독이 공기를 대신해 접수해갖고 뭐 아저씨가 뭐 꿈틀거리면 뭐 이상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and they said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마치 그게 paralysis preceding death has nailed them there.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묘사를 안 동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까 하드리스터하고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을 앞둔, 죽음을 선행하는 프리스링 앞둔 마비 상태가 had nailed them there. 내일은 못 박는다는 거죠. 무엇이죠? 거기다가 그들을 못 박아버린 듯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못 박아버린 듯 했다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북쪽에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The track bent south. 그래서 그 기차가 남쪽으로 구부러진 거죠. 기차가 남쪽으로 구부러진 게 노선이 그죠? 트랙 그 철로가 남쪽으로 노선이 남쪽으로 굽었다는 거죠. I saw her pulsing crotch. 이 말이 쇼킹해요. 왜 쇼킹하냐면 그런데 기차가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다 남쪽으로 이제 드디어 꺾어져 내려가는데 I saw her pulsing crotch. 나는 그녀의 맥박치는 사타구니를 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쳐다보겠었으면, 얼마나 자세히 한참 동안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면 맥박제는 사타구니를 본 거죠. The rice rooted in that baby's hair. 그러니까 무슨 성적인 그런 어떤 관심의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the rice rooted in that baby's hair. 저 아이, 저 아기가 아기, 아기죠. 아이가보다 아기가 훨씬 더, 그죠? 아이의 머릿속에, 머리카락 속에 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요 마지막 구절이 지금 앞에 있는 구절하고 달리 조금 갑자기 탁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오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 경멸의 표현을 계속 했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경멸의 표현을 했었는데 기차가 이 남쪽으로 노선을 바꾼 거, 기차의 노선이 바뀐 거는 어떤 전환점이에요. 근데 무슨 전환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전환점이 있었고 꼭 남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투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변화가 있었어요. 기차가 덜컹거리면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남쪽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그거 더 오래 쳐다보게 되는 거죠. 더 자세히 쳐다보게 됐는데 햇빛 속에서 그녀의 맥박씨는 사타구니를 보고 그 아기의 머릿속에 있는 이를 그게 뿌리를 내리는 그냥 이거 한 마리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이를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자세한 관찰, 이런 자세한 관찰을 보다가 내가 쓴 시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쓴 시가 슬픔의 힘이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이 서 있었다. 낡은 가방을 비스듬히 들고 휘긴 검은 구두를 신고 머리를 따 앞으로 늘어뜨리고 평범한 얼굴의 소녀가 사람이 많은 버스 뒷좌석에 앉은 내 앞에 그저 서 있었는데 나는 악착같이 슬픔을 보았다. 그녀가 울고 있거나 그녀의 표정이 심각하거나 아주 피곤해 보였다는 말이 아니다. 그저 저녁 9시에 알맞은 피곤과 초겨울에 알맞은 솜씨는 복장과 도시 한 구석을 달리는 버스에 어울리는 그 소녀에게서 난 슬픔의 힘을 본다. 그 슬픔이 천천히 손을 들어 따뜻하게 한 남자를 품에 안는다. 가슴을 열어 한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 이 시를 또 파워버 소로라고 번역을 내가 해서 미국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2002년도에 아이와 리뷰에 실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영어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 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어, 그냥 평범하게 저녁 때 9시에 집에 가는 버스예요. 마을 버스에 조그만 버스에 뭐 9시 되니까 퇴근하는 시간이니까 뭐 어느 정도 피곤하겠죠. 근데 나는 앉아 있었고 맨 뒷좌석에 사람이 많은 버스에 꽉 앉아 있었는데 앞에 어떤 여자애가 서 있었어요. 뭐 그 여자가 뭐 대단한 여자라서 신경 보인 게 아니라 평범한 여자가 낡은 가방을 싣고 있었고 목이 긴 검은 구두를 들고 있었고 목이 긴 검은 구두를 신고 머리를 다 앞으로 늘어뜨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눈에 띄었을까? 근데 그녀가 울고 있거나 표정이 심각하거나 뭐 피곤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녁에 9시에 그때 되면 알맞은 그 정도 피곤. 그다음에 초겨울에 알맞은 그런 복장. 그다음에 한 구석 도시 한 구석을 다니는 버스에 딱 어울리는 그 소녀에게서 난 슬픔의 힘을 본 거죠. 그냥 악착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슬픔을 본 거죠. 슬픔은 없었는데 현실적인 슬픔은 없는데 슬픔이 거기 서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아마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슬픔이 천천히 손을 들어 언젠가 미래에 따뜻하게 한 남자를 품에 안는 모습을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가슴을 열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을 본 거죠. 살아있는 존재 자체에 있는 슬픔을 본 거죠.
이 시를 내가 갑자기 왜 말했냐면 나는 그녀의 맥박치는 사타구니를 보았다. 그 사타구니를 어떻게 봤겠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의 꿈틀거림이 없었고 북이 공기를 대신하여 접수해버린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죽음을 마치 앞둔 마비 상태가 못 봐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맥박치는 생명의 힘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저 아기의 머리카락 속에 이가 자리 잡고 있는 이를 본 거죠. 이를 그녀가 처리해 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범한 어떤 소녀가 삶의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고 보람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어떤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한 어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돌아오는 소녀에게서 악착같이 슬픔을 본 거랑 거꾸로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둔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가족의 일원들 속에 있는 엄마에게서 악착같이 생명의 힘을 보았던 것이겠죠. 루이스 글릭이 이 시를 쓴 이유는 바로 그런 생명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거겠죠. 루이스 글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의 그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를 쓰게 하는 힘, 그런 힘이 바로 그런 맥박치는 사타구니를 보는 그런 시선, 그런 상상력의 힘이 루이스 글릭이 시인이 되고 평생 시인으로 살고 결국은 노벨상을 받기까지 계속 가는 힘을, 에너지를 줬던 것이라고 생각해요.